어쨌든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100% 만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고 위성정당 금지 반대하는 분들이 70여 분께서 이제 서명도 한 터기 때문에 그러면 용해인 의원이 제안한 그 당에 민주당부터 조국 전 장관 당까지 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다 합쳤을 때 이게 어떤 대안의 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요 부분은요. 네. 사실은 선거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네, 제도 문제라기보다는. 예. 그래서 조금 뭐 답답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을 좀 아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책임 있게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개별 의원들이 너무 많이 평하는 건 안 좋다고 봅니다. 제가 다만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네. 자꾸 언론에서 다 위성정당 이래서 꼼수정당 지금 뭉개버리잖아요. 네. 다릅니다. 위성정당은요. 네. 정확하게 학술 용어가 있어요. 정치학의 학술 용어. 네. 퍼핏 파티입니다. PUPPT 네. 파티. 위장 정당이라는 거예요. 퍼핏 있잖아요. 네. 이 손 인형극 할 때 손 집어넣고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겉에 보면은 사람인 줄 알고 눈, 코, 입 달린 줄 알고 말을 걸었는데 실제로는 사람 손이었더라. 예. 위장 정당. 네, 위장하는 게 위장 정당이고요. 그게 2020년에 양당이 만들었다 욕을 먹은 거고요. 그 위장 정당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 선거 끝나고 합당한지를 보면 됩니다. 네. 선거 끝나고 합쳐버린다 그러면 원래 그 본당이었던 거죠. 그 합쳐지는 대상이. 네,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163석 이게 본당인데 네. 17석 더불어시민당 걸 합쳐가지고 굳이 180석 만들었다가 지금 다 후회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 그걸 열린민주당한테 주거나 네. 어떻게든 해가지고 진보 야당 교섭단체가 있었다면 네. 밀고 끌고 하면서 우리 21대 국회 전반기 여당일 때 개혁 입법들, 검찰개혁, 언론개혁 다 했을 거다. 노란봉투법. 네.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17석 합당하는 걸 보면 이게 위장정당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위장정당과 연합정당은 다른 거예요. 연합정당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정당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정당이다. 그렇죠. 예.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들 거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작년에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먼저 꺼낸 카드라고 병리평이. 왜 꺼냈겠어요? 만약에 그냥 연동형 두고 자기들이 위성정당 만드는 게 베스트다. 그랬으면 병리평 꺼냈을 리가 없죠. 꺼냈다가 민주당이 받아버리면 어떡해요? 큰일 나잖아요. 네. 본인들이 그게 최대의 이익이라고 하면 병리평 안 꺼냈을 거예요. 본인들도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2020년 때처럼 보수 몰표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이 없어요. 본인들이. 보수도 분화하고 있고 또 2020년 후 사실 우리가 선거법 만든 직후고 그렇죠. 양당이 막 국회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선거 얼마 안 남았고 해서 몰랐잖아요. 오히려 보수는 이준석 당으로 쏠릴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없지만. 그리고 국민들도 자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요. 네. 최악의 경우에 위성정당이 나쁘지만 위성정당이 만들어진다고 쳤을 때 위성정당보다 더 나쁜 게 병리평입니다. 위성정당보다 더 최악인 게 병리평이에요. 왜냐? 위성정당은 이번에 만들면 2028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2032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략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만약에 24년에 위성정당에 대해서 몰표를 안 주세요? 네. 그러면 두 당이 2028년에 포기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서 정치가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병리평은요. 미래를 다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이거를 과거로 퇴행시키고 나면 다시는 재개정할 수가 없어요. 못 돌아와요. 왜냐? 두 당만 남잖아요. 290석. 그렇죠. 그때 가서 민주당이 무릎을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우리가 다시 되돌려야 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안 받아주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갑이지만 그때는 우리가 을이 되는 거라고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이 정치개혁 이슈를 여기에서 퇴행하는데 협조했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그때는 버스 떠난 다음에 손드는 격이다.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정초에 이재명 대표가 목에 정말 그 경동맥까지 왔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진짜 돌아가실 뻔했던 건데 이 테러가 그냥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처럼 돼가지고 무슨 왜 헬기를 탔니? 그 가운데 특혜는 없었냐? 김영란법 위반했다.
부산대, 서울대 또 막 갑론을박 막 그 이슈가 이상한 대로 막 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이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의 어떤 대안의 능력, 뭐 이런 게 좀 필요한데, 민주당도 사실은 이 이슈를 가지고 조금 수사 문제로 협의화해서 풀었던 이런 측면은 없을까요? 전 지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건 보면서 두 가지 생각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이 돌아가는 이 상황이 정말 가관이다. 가관.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악마화 프레임으로 다시 또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재명 악마화. 이재명 악마화, 이재명 사냥놀이, 이걸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1년 반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맞습니다. 그 대통령이 본인이 된 방식이 증오 정치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정권 운영도 똑같이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고 그걸 위한 반사이익을 누리는 식으로 한 거죠. 네. 그 대상이 이재명이 된 거죠. 이재명은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된 사건까지도 이재명 악마 프레임을 집어넣는 거죠. 억지로 꾸격꾸격. 그리고 그걸 그냥 끌고 가고 있죠. 지금 언론과 검찰과 국민의힘이. 두 번째로 제가 느낀 거는, 자, 이 본질이 뭐냐. 이 살해 미수 사건인데요. 네. 이 살해 미수범이 확신범이잖아요. 뭐 언론사 7군데에서 9군데에 본인이 왜 이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놓고 네. 준비를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뭐 구구 유튜브를 계속해서 봤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던데요. 네. 이런 확신범, 뭐 사이코패스나 이런 정신 이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이 증오 정치 프레임에 완전히 이제 몰입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끝날까요? 한 사건으로 없어질까요? 저는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세요. 이미 과거가 지금 흐름이 있잖아요. 처음에 면도칼이었죠.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면도칼이었고, 그 다음에 망치가 됐고요. 송영길 대표 대상으로. 망치가 이제 흉기가 됐어요. 목에 들어오는. 흉기가 뭐가 될지 몰라요. 앞으로. 이게 이 증오 정치라고 하는 게 또 동시에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하거든요. 그 아르헨티나예요. 작년 11월 달에 신임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하비에르 밀레이라고 하는 대통령이거든요. 이 사람은 전기톱을 들고 다니면서 유세를 했어요. 전기톱. 아르헨티나에서. 전기톱을 이 큰 나무들 이렇게 밑둥을 잘라내는 데 쓰는 전기톱 있잖아요. 그거를 1000명, 10,000명 시민들 모인 자수 유세 장소마다 들고 다니면서 시동 걸어서 그 웽웽에 돌아가는 거 분명히 보여주고 했다고요. 근데 당선됐어요. 대통령이에요, 지금. 공약이 기후위기 예산 0으로 만든다. 영아매매 합법화하겠다. 이런 게 공약이에요. 아유, 큰일이네.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돌아오고 있죠. 지난주에 아이오와 경선에서 트럼프가 압승했잖아요. 트럼프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말이 작년에도 기후위기 사기다. 지금 석탄 발전소 다시 가동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정치 선진국이라고 했던 북유럽, 그중에 네덜란드는 지금 극우당이 1당이 됐습니다. 모스크 사원 다 폐쇄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증오 정치, 이런 극우 포퓰리즘이 번지게 된 그 배경에는 증오 정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당이 서로 자기가 뭘 하겠다,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를 가지고 경쟁하는 상황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점을 폭로해서 사람들이 그 상대방을 증오하게 만드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증오심 자체만 남아요. 방향을 가리지 않는 그 증오심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만 사회가 전체 전염돼 버리고요.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고 나면 가장 많은 증오심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 가장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선거 때 반짝 인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당선되고 나면 그 뒤로는 인기가 훅 떨어지죠. 지지율이 급강하해요.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효능감도 떨어지죠. 해봐야 소용없구나. 그러면서 정치 냉소가 높아지고 투표율도 떨어지고요. 그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이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안 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합쳐서 보면 이 사건이 이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 사건이 이걸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민주당에서 정치 개혁을 주도해온 우리 네. 민주당에서 이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민주당 정치의 목적인 네. 세상을 바꾸는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증오 정치에 대한 방어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 방파제를 쌓아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 방파제가 근데 또다시 돌아오지만 사실 연합정치 말고는 검증된 게 없습니다. 예. 민주당이 네. 작은 정당들과 사안별로 연합해 가면서 네. 때로는 뭐 밀당하고 그래서 협업도 해서 법안도 통과시켰다가 또 싸우기도 했다가 하면서 국민들한테 자 이렇게 해서 정치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네. 세상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 지지해 주시면 100% 다 만족은 아니더라도요. 네. 50% 60%는 뭔가 되돌려 드려요. 저희가 삶 지켜 드려요. 옛날 그 제가 만났던 정말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용족공 유치원 씨라던가 또 신림동 반주에서 돌아가셨던 그 홍수지님 가족들이라던가 또 800원 버스 기사 김학의 씨 아마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지켜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게 우리 민주당이 정치하는 이유인데 그거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증오 정치로 우리가 네. 그 수렁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민주당이 정말 할 일이 많은 정당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손 잡아주는 것부터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